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에 근무하는 최대진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났다면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였을 텐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자리를 더불어서 이런 기회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잠시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서 도로, 철도, 항공 등 전 분야에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와 앞으로 펼쳐질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수행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약 100여 명의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사이버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통한 유노출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서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되는 등 극심한 피해 사례를 보면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러 가지 의료 중에 한 가지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실운영 서비스 대상 취약점 발굴 공모전 시행입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취약점을 조치하는데 아마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문적인 어떤 이제 취약점 점검하는 용역 업체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 업체들을 통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취약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워낙 많은 신규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지고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공모전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19년도, 20년도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모전을 시행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제목에서도 있듯이 저비용 고효율인데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들이 유사 공모전 사례와 같이 대부분 이제 가상 서버를 이용하는데 저희들은 용감하게도 실서버를 대상으로 한 이제 사례입니다. 목차고요. 대회 포스터나 추진 배경, 추진 개요 등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대회를 했었는데요. 1회 대회 포스터와 2회 대회 포스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외부에 약 100여 개의 웹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취약점을 점검 조치 중이며 주로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해킹 기술이 워낙 발전하고 있고요. 정보 시스템이 수시로 기능 개선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아이디어 중에 19년도부터 외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전문 하이테크를 통한 정보 보안 취약점 발굴 공모전을 통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취약점을 보강하고요. 단기, 중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력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공모전 개요를 하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가 발표해야 된 것 중에는 국정원에서 저희들을 좀 추천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례가 워낙 우수 사례다. 그래서 발표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는 국가정보원, 특히 늘 이름 없이 얼굴 없이 늘 열심히 일하시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모전은 2회 대회를 했는데요. 1회 대회보다는 2회 대회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 개요로 대회 명칭은 TS 보안 허점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1월 달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 공단은 토요일날 자동차 검사 업무라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끝나는 14시부터 일요일날 18시까지 24시간 밤샘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980만 원인데요. 아마 이 금액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적은 비용이고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수상팀 전원에게는 이사장님 상장과 그리고 참가한 팀 모든 분에게는 참가 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참가 증서를 수여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향후 취업 시에 스펙 등에 도움이 되도록 참가 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 시스템은 2회 대회 모두 5개 시스템을 지정을 했고요. 외부 서비스나 취약점 및 중요도를 감안해서 5개 서비스를 선정했습니다. 공동 운영은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유공보안학회, 학회를 함께 운영을 했고요. 사유는 블랙 해커가 들어와서 그 공모전에 어떤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가자의 접수 요건 검증을 위해서 두 학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연구는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약점의 심사 기준은 국정원의 취약점 구분 적용에 따라서 상, 중, 하 규정에 대해서 상의 경우에는 1점, 중의 경우에는 0.5점, 하에 대해서는 0.25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었고요. 제출 우선순위의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모전 대회다 보니까 수상을 해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 시스템의 동일 취약점에 대해서는 분단위, 초단위까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같은 취약점을 신고하신 팀에게는 100%, 그래서 이제 1점이면 그 다음은 0.9점, 0.8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상은 1회 대회는 위에 좀 작게 글씨를 표현을 했고요. 2회 대회는 이제 밑에 크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1회 대회를 했을 때는 상금만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회 대회 밑에 보면은 좀 상금이 줄어들었는데요. 작년에 어느 기간마다 비슷하게 코로나19 관련돼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적어서 상금은 적어졌지만 수상자는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대해서는 일반부와 대학생부에 대한 구분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시행할 때는 일반부와 대학생, 학부생을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했는데요. 일반부가 대학생 학부보다 또 시력이 월등해서 수상을 독식한다든가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그랬고 대학생의 참여 유도 및 수상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학부생들을 따로 지정했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일반부와 대학생부를 구분하지 않고 1등을 했었고요. 나머지는 일반부와 대학생부에 각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나누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요, 대학생 여러분들이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부와 대등한 실력을 보여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참가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블랙해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 작용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고요. 작용 요건으로는 오늘 행사를 같이 주관하고 계시는 한국정보보호사단협회 수고 많으신데요. 거기와 또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융합보안학회 회원으로서 회사 또는 대학에 소속된 팀에 한해서 팀당 4명 이내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공무 구분은 이제 일반부와 대학생부를 구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 직접 소속된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류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학부생 및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단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재학증명서를 미제출하거나 학부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부로 소속을 뒀었고요. 일반부 같은 경우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생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참가자는 일반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블랙해커 방지 방안을 위해서 참가팀에 대해서는 단체 참가 증빙서류로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참가 대상 세부 요건입니다. 모든 참가팀에 대해서는 참가 신청서를 제출을 받았고요. 제일 뒷부분에서 해당 양식을 쭉 첨부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팀원 전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단체 회사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 대학 연구소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민간 보안단체나 개별 단체 또는 회원의 확인증을 제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시는 교수님은 해당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수님께서 서명이 들어간 추천서를 써주신 학생들에게 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웹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방어팀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저 정보보안처는 저희 일단 부서고요. 또 우리 공단에 정보를 운영하는 운영부서가 있고요. 또 우리 공단은 상시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임용으로 구성해서 홍보를 개시한 이후부터 대회 종료까지 24시간 해킹 대응을 했습니다. 홍보를 개시하자마자 실제 또 해킹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공모전 대상이 된 시스템은 대회 시작 직전에 공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참여를 방지하는 저희들이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차단 방지 방안으로는 참가팀의 사용 IP 대역을 사전에 접수할 때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같은 경우에는 나트 IP가 아니라 공인 IP를 대상으로 했었고, 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사설 IP라든가 VPN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등록을 불허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나이 IP 치면 이제 다 IP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IP를 저희들이 받아서 공인 IP를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회 기간은 최소화입니다. 서비스의 영향도를 저희 공단은 이제 실서버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휴일날, 토요일날, 요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14, 19 진행했었고요. 다음입니다. 또 이게 공모전이다 보니까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가의 신청, 확인 및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국정보보호학회와 한국융합보안학회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융합보안학회 담당 간사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공고 나갈 때부터 학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회에서 담당 강사 교수님께서 검증해 주셔서 접수 받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참가 신청자를 모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모전을 심사한 경우에는 또 역시 두 학회의 추천 전문가 7명 정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추진했습니다. 또 뭐 공모전을 또 널리 홍보를 해야 될 텐데요. 홍보전 할 때 저희들이 사실 걱정했던 거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면 또 참여자가 적어서 걱정이고, 또 만약에 너무 많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서버 이상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저희는 적당한 인원수가 참여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고요.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각 협회나 학회, 대학으로 발송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발송을 했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일일이 홍보물을 발송은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많이 소문이 나서 참여들이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배포했었고요. 다음입니다. 시점표인데요. 사전 준비하는 기간과 공모전을 개최하는 기간, 심사, 시상을 하는 기간으로서 약 2개월 정도 좀 소요가 된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전 준비 단계인데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 학회랑 협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하고 조력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자료랑 홍보물을 준비했었고요. 공모전 전에 접수 기간으로서 약 일주일 정도 접수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학회를 통한 공모전을 통해 참가 신청서 접수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 해커 대응반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대응반을 구성한 다음에는 허용된 IP 대여 외에 접근 통제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를 했었고요. 대응 방안 예로는 휴일을 감안해서 보안 장비의 이상 징후가 발생 시에는 허용 IP 대여 외에 즉시 차단을 시행했습니다.
허용 IP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었고요. 공모전 시행 전에 중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백업을 시행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였었습니다. 공모전을 이제 개최했을 때 현장 그 당일의 얘기입니다. 블랙 해커 대응반 가동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유지보수 운영 사업단이 있습니다. 또 통합 유지보수 사업단이 긴급 대기를 실시했었고요. 대상 웹 서비스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지원 같은 경우에 저들이 19년도에 1차로 했을 때는 저희 공단 직원들이 좀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웹 서비스 종합 점검 용역에 공모전을 진행을 지원하는 과업을 넣었습니다. 취약점 신고서라든가 라이트업을 정리하고 대회 운영 과정에서 질의를 대응하는 등의 도움을 받는 그런 좀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좀 행사를 수월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점 공모전의 심사도 가채점 등을 함께 도와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냐면 저희들이 실운영 서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산 보호 장비, 그러니까 IPS라든가 와프에서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 웹 취약점 점검을 하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요. 신청받은 IP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스캐닝을 한다든가 디도스 공격을 한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웹 취약점 점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시 관제팀에서 탐지가 되고 IP 대역을 차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참여자들이 계속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아래에 또 저희들 아이콘을 하나 넣어놨지만 디스코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귓속말을 통해서 본인의 IP가 차단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과도한 스캐닝을 했는지, 해킹을 시도한 건 아닌지를 판단한 후 만약에 그때 룰에 의해서 자동으로 막혔다 그러면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시 예외 처리를 허용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참여자들이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도 있지만 공모전 실시 중에 참가자들과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스코드에다 방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저희들이 다양한 전체 공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신고한 것이 정확하게 접수가 됐는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간 단위로 접수 이력에 대해서 공지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자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귓속말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질의와 응답을 저희들이 24시간 내내 한 36시간 정도 운영했었는데 계속 응답해 드리면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추진 결과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48개 정도 팀이 참여를 했었고요. 신고 이력이 존재한 팀은 이제 32개 팀이었습니다. 약 940건의 취약점이 신고가 됐었는데요. 이제 중복도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신고를 할 때 취약점이 있다고 신고는 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취약점이 아닌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중복을 제거하고 약 589건의 취약점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취약점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와 부서라든가 각 사업 부서에 긴급 조치해서 취약점 조치를 다 조치한 그런 노력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와 시상식입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학회 전문가로 교수님 7분을 모셔서 심사위원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온라인으로 시행을 심사는 온라인 시행, 시상식은 생략을 하고 등기우편을 발송을 했는데요. 19년도 1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직접 모시고 강당에서 시상식도 하고 박수도 쳐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대학생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8회입니다.
공모전을 시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는데요.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첨단 보안 장비가 설치된 실서버를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을 하는 사례는 참 어려운데 너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해커 양성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공단이 다수 웹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조기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2회 이상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후에 행정사항도 많고요. 그래도 공단은 검토는 해봤지만 2회 실행은 좀 부담된다라는 결론으로 해서 매년 1회 시행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해 있습니다. 네, 실무자는 이제 저희 공단 직원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19년도에 최초에 이거 시행할 때는 저희 공단에서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전 수상한 인재를 채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정부의 공정한 인력 채용 제도상 시행에 애로가 있음을 저희들 알게 돼서 좀 추가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매년 중요 5종의 웹 서비스에 대해서 숨은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최초로 실제 운영 서버 대상으로 취약점 공모전을 추진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가상 운영 서버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기관에서 찾아와서 자문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웹서비스 취약점 점검 방법 보유로 지속 실시 예정이고요. 국정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일부 공공기관에서 저희 공단의 내방에서 자문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취약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전 조치해서 실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선제적 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참가 신청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서를 받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받았었고요. 다음입니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학생들 중에서는 좀 일탈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서를 받아서 검증하는 게 좀 중요한 걸로 저희들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참가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하는데 개인정보 이용 수집도 중요하고요. 뒷면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실성을 갖고 대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회 참여 목적을 벗어나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위변조한다든가 시스템을 파괴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처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시작했었습니다. 밑에도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취약점 신고서입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취약점 신고할 때는 이런 서식으로 돼서 취약점 신고했고, 취약점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취약점 발생 원인과 조치 방안을 내야지만 저희들이 점수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대회 공지문인데요. 다른 것보다는 좀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과도한 스캐닝,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촉받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 내용들이 이렇게 되니까 약속된 행위 외에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대회 진행 안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공지된 URL을 실제 행사가 시작하는 직전에 공지하는 게 반드시 중요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사전 참여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약점 심사 같은 경우 아까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해서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있는데, 1등, 그러니까 최애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참여한 인력, 4명이라면 4명 모두가 상취약점을 1개 이상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발표를 못 들었네요. 이것을 좀 발표를 마치고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 1등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